큰 공휴일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줄라이 4스 이 독립기념일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많이 있는 그런 데 같아요. 이 당시에 이제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부터 이제 해변가로 나가면서 놀러 가면서 특히 이 줄라이 4스 때는 이 바베큐를 많이 합니다. 와이라우스에서 하나 흥미로운 거를 좀 공유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6센트나 물가가 내려가 가지고 지금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 이코노믹 플랜이 작동을 잘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바이든 정부가 뭐 잘했든 못했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부에서는 잘 통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격 같은 경우도 이 아이스크림 5% 내려갔고, 그리고 이 돼지고기는 2% 내려갔고, 레모네이드는 2% 내려갔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웃냐면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인지를 뭐 각자가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뭐 사실이고 뭐 진실이게 중요한가요? 그냥 각자가 느끼는 인플레이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시적이라고 주식시장에서 이 자산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이 보이는 거는 이런 소고기 가격도 이게 작년에 9.99불이었단 말이에요. 1파운드에. 근데 진짜 이게 50% 오른 게 저는 너무 놀랍거든요. 그래서 정부 이 와이라우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가격이 내려갔을까? 우리가 살면서 지불하는 가격? 실예로 얼마 전에 코스코에서 팔던 이 페이퍼 타월, 키친 타월, 키친 페이퍼 타월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160장에서 140장을 줄였어요. 가격은 똑같고. 그러면은 다시 이게 이런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좀 마무리 되면은 다시 160장 넣어줄까요? 아니면 가격을 깎을까요? 160에서 140장으로 줄였으니까 거의 뭐 한 15% 정도 가격이 상승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잘 통제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정부 이 트위터 와이라우스 트위터에서 지금 가스 프라이스가 엄청 올랐고 소고기 가격 50% 올랐다, 이제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발생 중이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들은 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가격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평균 가격 LA 이런 도심지는 뭐 4불 30센트 하겠죠, 1갤런에. 그런데 보통 이 가격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4불 할 테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도 아마 3불 10센트 정도 할 거예요. 제가 있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남부 지역 쪽이 아무래도 세금이 유류세가 좀 낮기 때문에 좀 가격이 저렴하고, 이쪽에는 이제 세금이 높기 때문에 좀 비싼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또 그래프로 한번 봐볼게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 나타낸 그래프예요. 지금 보면은 2014년도 이후로 최고 가격, 거의 미국 평균은 3.18이라 그래요. 아까 보셨다시피 LA 쪽은 이제 4불 넘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물가가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건가? 과연 이게 일시적일까? 물론 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뭐 이란에 만약에 이런 핵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식으로 풀려나게 되면 유가가 다시 내려갈 수 있겠죠. 이 에너지 가격은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렇게 팔리고 있는 금액들을 다 지금 산업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가가 일시적이진 않다. 지금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생 중인 인플레이션을 JP모건 자료고요. 3년 이런 연율로 계산해서 봤을 때 페드가 2%로 타겟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3년치를 보면 벌써 1.5가 넘었고, 그리고 5년 연율 기대치로 연율로 5년 기대치를 계산해 보면 2%가 넘어 있고, 10년 쪽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제 10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이제 3%가 넘어 있고, 이렇게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요. 이게 10년 뒤에 혹은 뭐 20년 뒤에 뭐 4.5%의 뭐 인플레이션 혹은 3.5%의 인플레이션 이걸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이 퍼센테이지는 이미 거의 이렇게 평균치로 도달을 했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지금 올해 2021년도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분기에는 이렇게 위에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원자재 같은 이런 게 상승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지금 연준도 말하고 있고 한 이쯤 있는 것 같아요. 2분기쯤에는 이 페드 측면에서 보면은 페드라든가 이 제넷 옐런 정부에서 말하는 게 요게 일시적이다. 어차피 지금 오르는 품목들이 다 원자재들 요거 가격이 어느 정도 투기 수요가 내려가가지고, 안 그래도 이때 제넷 옐런이 이런 금리 인상 언급하고 하는 것들이 원자재를 요것을 타겟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시그널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언급을 하니까 그 이후로 실제로도 원자재 가격들이 살짝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드 측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좀 일시적이고, 이런 원자재가 공급 측면에서 부족 현상에서 올라가고 투기 수요가 있었고, 요거를 페드에서 그리고 정부 제넷 옐런이 살짝 식혀준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짝 내려왔고, 이렇게 원자재 공급 현상이 공급의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내려왔고, 이때 일시적이라 여기 하는 것들이 뭐 자동차 가격 이렇게 오른 거, 이런 것들은 한 번 사면은 계속 살 수는 없는 품목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그리고 마켓은 이 지금 여기 원자재 가격이 되게 내려가 가지고 일시적일 거라는 걸 생각을 더 추가해 가지고 이번 여름에 오히려 더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런 원자재라든가 다른 품목들이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내려갈 것이다. 중고차라든가 뭐 가격들 이런 것들이 내려갈 거라고 마켓은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 3분기에 오히려 플러스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섹터에서 여기가 고용이 올라가고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끌어올릴 것이다. 임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이렇게 셋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런 서비스 섹터에서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 그리고 임금 상승이 견인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주거비가 올라오는 셋업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제 영상,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4분기에 혹은 이 3분기, 4분기 요 사이에는 지금 이렇게 원재료들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살짝 꺾이면서 내려오는 측면인데, 이제 3분기 지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임금이 이제 여기서 플러스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주거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요 섹터에서의 임금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 이렇게 세 개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줘서 3분기, 4분기에는 데이터 저는 텐터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켓 같은 경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에서 사람들이 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지금처럼 3분기를 바라보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약달러에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